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워낙 가난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잘못 쓴 보증으로 산더미 같은 빚을 지고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다. 어떻게 중학교까진 졸업했지만 내 스스로 판단하기에 고등학교는 다닐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았고 그 길로 학교를 나와 17살 때부터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의 외모는 또래 친구들보다 세월을 3배쯤은 더 맞은 비주얼을 자랑했었고 이왕이면 편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에 성인 PC방에서 첫 알바를 하게 되었다. 근무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였고 월급은 80만 원이었다. 내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장이 다른 알바에 비해서 노예 월급을 준 것이다. 하지만 손님도 야간에 많이 와봤자 10명도 채 안 되었고 할 일이 전혀 없는 땡보직이었다. 알바를 하면서 리니지와 메이플 스토리, 바람의 나라 이 3개의 게임을 거의 정복할 정도로 게임할 시간이 많았고 내가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나는 이곳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간단히 구조를 얘기하자면 입구 쪽에 카운터가 있고 1번부터 6번까지 각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는 바로 4번 방과 6번 방인데 이 2개의 방은 다른 방과 다르게 컴퓨터와 침대가 놓여있는 룸 형식으로 되어 있다. 6번 방이 제일 구석진 곳에 있고 4번 방은 말 그대로 카운터를 기준으로 4번째에 있다. 그런데 새벽 3, 4시쯤 되면 손님이 없거나 1명 정도 있을 때 4번 방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야, 이리 와봐. 한참 게임하고 있던 난 게임을 멈추고 4번 방으로 뛰어가 문 앞에서 노크하면 아무 인기척도 없고 문을 열었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 다른 방인가? 이상해서 카운터로 뛰어가 확인해보면 가게에 나 말곤 아무도 없거나 매일같이 출근해서 카드게임 하시는 아저씨밖에 없었다. 혹시나 해서 부르셨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셨다. 다음은 6번 방인데 이 컴퓨터는 정해진 시간은 없고 새벽 2시부터 7시 사이에 2-3번 정도 자동으로 켜지며 손님이 없는 방은 알아보기 쉽도록 문을 열어놓지만 이 방만은 간혹 문이 닫혀있는 경우도 있다. 손님이 나가고 계산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도록 세팅되어 있는데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6번 방에서 알람이 울리며 컴퓨터가 켜지는 소리가 난다. 카운터 컴퓨터로 보면 분명 손님이 왔을 때 컴퓨터를 켰다는 표시가 떠 있었으며 내가 게임을 하고 있거나 다른 일이 있을 땐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었고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있을 땐 카운터 컴퓨터로 강제로 종료시키는데 바로 끝날은 꼭 1-2시간 후에 저절로 다시 켜졌다. 원래 이런 쪽에 무관심한 난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편하게 게임과 영화를 즐기면서 일을 했는데 새벽에 자주 놀러오는 내 친구가 문제였다. 사장이 쫌생이는 아니라서 새벽에 손님 없을 땐 친구 1명쯤 와서 노는 건 허락했다. 난 혼자 있기 심심해서 친한 친구를 불러 같이 게임을 자주 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주간 땜빵이나 내가 쉬는 날 땜빵을 맡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다른 지역에 리니지 정모가 있어서 친구에게 땜빵을 맡기고 한참 놀고 있는데 부재중 전화가 7통이 찍혀 있었다. 난 시끄러운 걸 싫어해서 폰은 무조건 진동으로 해놓는 편인데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바로 전화하니 친구의 목소리가 울기 직전이었다. 야야, 진성아. 나 못하겠다. 나 갈란다. 왜 그냐? 뭔 일이여? 뭔지 빨리 말해봐야. 아니, 게임하고 있는데
뭔 여자가 쳐다보냐, 씨. 나 지금 밖에 나와 있다. 여자? 뭔 여자? 아, 그게 뭔 소리여? 가게는 어쩌고? 몰라. 그냥 뛰쳐나왔다. 가게 아무도 없어서 아빠 오라고 했다. 오면 문 잠그고 갈란다. 야, 그럼 막차 타고 내려가려니까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좀 있어봐라. 말은 이렇게 했어도 속으로는 이놈이 뭔가 보긴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시간이 밤 11시 50분 정도 됐었다. 다행히 막차가 새벽 1시에 있었고 난 이런 상황을 모임하던 사람들에게 말했고 결국 막차를 타고 내려갔다. 솔직히 겁대가리 없어 보이는 친구놈이 이렇게 아연실세가는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으니까 한편으론 많이 걱정이 되긴 했다. 내려가는 길에 전화를 했는데 친구 아버님이 오셔서 같이 가게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가게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순간 문자가 왔다. 아버지가 느낌이 안 좋다며 문을 잠그고 간다는 문자였다. 솔직히 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친구 아버지까지 같이 있다고 하니 그냥 알았다고 문자를 보냈고 그렇게 가게에 도착했는데 친구놈이 가게 간판이고 불이고 다 꺼버리고 간 것이었다. 내가 간다고 했으면 그냥 놔둬야 되는데 마감까지 치고 갔구나 생각하고 가게에 들어가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다. 야, 나 지금 가게니까 빨리 튀어와라. 짜증나니까. 아무것도 없냐? 나 거기 못 가겠다. 진짜 무서워 죽을 것 같아. 난 얼른 오라고 다그쳤고 얼마 후 친구가 오자마자 구석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며 하반신 없는 여자가 천장 쪽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다. 야, 인마. 그렇다고 장사하는 가게인데 불은 켜놓고 가야지. 내가 온다고 했잖아. 친구한테 화가 났지만 친구의 표정은 정말 뭐에 홀린 듯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러다 친구 몸에 닭살이 매우 심하게 올라오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난 뒤쫓아 따라갔고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불을 끄고 나간 적이 없고 아버지께서 왠지 느낌이 좋지 않다고 해서 입구만 잠그고 바로 집으로 갔다고 했다. 이쯤 되니 나도 약간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다. 다음날 난 사장에게 그 일에 대해 말을 했고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사장도 처음에 가게를 오픈했을 당시 알바를 구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일을 했는데 새벽마다 6번 방의 컴퓨터가 자꾸 자동으로 켜졌다고 한다. 그리고 새벽 4시쯤 가게 청소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4번 방에서 남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났다고 한다. 사장은 저 현상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 후 알바를 구하면 알바생들이 일주일을 못 넘기고 자꾸 그만뒀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오게 된 것인데 다른 알바와 다르게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 말이 없어서 믿고 맡기게 된 것이라고 했다. 난 생계 유지를 위해 시작했던 알바라 무조건 참고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반복되는 이상한 일들로 인해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웠고 나는 그 뒤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알 수 없는 무서운 경험이었지만 가끔 친구와 술자리에서 안주 삼아 한 번씩 이야기를 한다. 정말 4번 방과 6번 방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잠시만요. 혹시 구독은 하셨나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